12번째 시간이고요. 자, 이제부터 배울 건 뭘 배울 거냐? 단열부터 배울 거야. 뭐부터 배운다? 단열. 자, 우리 열이 무엇이냐? 어제 배웠던 거 복습이다. 열이라고 하는 것은, 그치? 고온에서 저온으로 온도 차에 의해서 이동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열이라고 하는 거고. 되니? 자, 이때 열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 열 에너지를 바로 물체의 온도를 변화시키거나 또는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그치? 이때 이 상태 변화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 게 입자 운동의 변화가 생겨. 그래서 열을 많이 받았다? 그럼 온도가 높겠지? 온도가 높으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는구나. 그럼 거꾸로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 그럼 온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야. 같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열을 받았습니다. 열 에너지가 증가, 온도 증가, 입자 운동 증가. 그럼 거꾸로 입자 운동이 증가했어? 그러면 온도도 증가합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열 에너지가 이동할 때 그 이동을 막아주는 방법, 차단하는 방법,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저기 써있죠. 4번. 단열이라고 합니다. 자, 열은 항상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한다고 해서 언제까지 이동한다?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알겠니? 됐니?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열평형 상태까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이동해요. 그 다음 이 얘기 했었죠. 거꾸로는 이동한다 안 한다? 죽어서 그래도 안 한다. 항상 이게 바로 자연계의 방향성을 얘기하는데, 지금부터 이제 배울 건 뭐냐? 이렇게 열이 이동할 때 열 이동을 막아주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이 막아주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차단한다. 뭐를? 열을.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단열이라고 하는 거고, 단열시키는 물질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뒤에다가 제자를 써서 단열재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단열이 무엇입니까? 열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럼 열을 차단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잘 봐. 일단 단열이 안 된다고 해보자. 그럼 얘는 열을 잃지. 온도가 내려가겠지. 얘는 열을 얻지. 온도가 올라가겠지. 그래서 온도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열을 차단시켰네? 그러면 이 새끼도 그렇고 이 새끼도 그렇고 얘는 뜨거운 상태 유지. 열을 안 뺏기니까. 얘는 차가운 상태 유지. 열을 안 얻으니까. 맞아? 그래서 단열을 시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온도 변화가 작아. 그래서 너희들 이건 반드시 알아둬야 될 거. 단열이 잘 된다란 말의 동의어는 뭐예요? 내가 어제 이거 알려줬지. 이렇게. 이게 뭔 뜻이라고 했어? 변화. 에이, 그래 그냥 써줄게. 알겠어? 온도의 변화가 크단 얘기야? 작단 얘기야? 작단 얘기예요. 되니? 이게 바로 뭐에 해당되는 거야? 단열재에 해당되는 거야. 이해되니? 따뜻하게 유지하거나 아니면 차갑게 유지하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단열재다. 오케이? 단열이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단열입니다. 자, 물체와 물체 사이에 열이 이동하지 못하게 막는 거라고 했죠. 한 녀석이 고온이고 한 녀석이 저온이에요. 그럼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합니다. 그 이동을 막아주는 걸 뭐라고 한다? 차단한다. 열을 단열. 용어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단열시키는 물질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단열재라고 하는 거야. 재자는 아이다. 이런 거 어이라고 쓰면 어이없는 거죠. 알겠지? 자, 그 다음 단열을 하게 되면 열을 이동을 막음으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고 했어. 요거 밑줄 쳐야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 밑줄 쳐. 그 다음 옆대물 여기 빈칸 있죠? 빈칸. 여기다가 써라. 위에다 쓰자 그냥. 단열이 잘 일어나면 온도의 변화가 작다. 이거 중요합니다. 별표. 그러면 열의 이동을 막는다고 했는데 우리 어제 배운 거 있었죠? 그치? 열이 이렇게 이동할 때는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동한다고 했어. 첫 번째, 매질을 이용하는 거. 두 번째, 매질을 이용하지 않는 방법. 그럼 매질을 이용하지 않는 방법부터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어? 알아간다고 했고요. 그 다음 매질을 이용할 때라고 했을 땐 이건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가만히 있는 물체들 고체 매질을 이용해. 전도. 그 다음 흐르는 애들, 액체나 기체 매질을 이용해. 이런 걸 뭐라고 해? 대류라고 하는 거야. 맞죠? 그러면 전도, 대류, 복사 중에서 어떤 걸 막아야지 단열이 잘 일어날까? 상윤아?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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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알겠어? 이것도 막고 이것도 막고 이것도 막아야 돼. 알겠니? 예를 들어서 이거 두 개를 막았는데 이걸 못 막았어? 그러면 열을 잃거나 열을 얻게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우리 알아두셔야 될 게 바로 뭐냐? 전도, 대류, 복사, 전대복이라고 하죠? 전대복을 모두 막아야 됩니다. 됐니? 밑줄 쳐. 전도, 대류, 복사 이거를 모두 막아야 됩니다. 모두 막아야 돼. 하나만 막으면 안 돼요. 두 개만 막아도 안 돼요. 셋 다 막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단열을 이용하는 게 뭐냐? 보온병, 이중창 대신 삼중창도 있어요. 비싼 거. 그 다음 스타이로폼이 스티로폼을 얘기하는 거 알지? 단열재.
집 같은 데 사용하고요. 그다음 아이스박스, 방한복. 택배에서도 신선식품 배달할 때 이런 거 쓰죠. 그치? 전부 어떤 애들이야? 보온병, 뜨거운 물이나 차가운 물 중에서 어떤 걸 집어넣니, 재영아? 보온병. 일종의 텀블러. 야, 따뜻한 것만 집어넣냐? 너는 텀블러를 겨울에만 쓰냐? 여름에도 쓰잖아. 그치? 그래서 이 보온병, 그 다음 온도 유지하는 거, 차갑게 또는 뜨겁게. 이중창, 우리 이중창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그치? 그 다음 스티로폼도 마찬가지. 아이스박스 같은 뜻이죠. 방한복은 겨울에 입는 옷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방한복은 겨울에 입는 옷. 평상시에 니들 방한복 입고 다닐 일이 거의 없죠? 파카가 방한복이야. 알겠니? 파카. 근데 니네 그거 아냐? 아니, 여기선 너밖에 모르는 해당 안 된다. 너밖에. 우리 여학생들은 상관도 안 해. 아니 근데 모르지. 지금 그거 알지? 우리나라 군대 그 인구가 줄어들어가지고 군대 갈 애들이 없다고. 알지? 군대 가들이 없어가지고서 옛날에는 조금 이상 있는 남자애들은 군대를 아예 안 갔어. 뭐 이런 애도 있어. 우리 때는 키가 너무 작거나 키가 너무 크거나 너무 뚱뚱하거나 너무 마르거나 눈 안 좋거나 군대 다 안 갔어. 지금 다 가요. 또 이런 것도 있어. 문신이 조금이라도 크게 있잖아? 안 보냈어. 유학하면 된다고. 지금 다 갑니다. 전신 문신은 다 가요. 그렇게 애들이 없어. 그래서 아무나 사지 멀쩡하면 다 보내. 근데 이렇게 해도 부족하대. 자, 그러면 서율아, 네가 대통령이라면 군대 갈 애들이 없대. 그럼 어떻게 하겠냐? 외국에서 용병을 수입해와? 안 되지. 그럼 너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누구까지? 그렇지, 여자까지. 지금 그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게 웃긴 게 뭔지 알아? 여자 군대 보낸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100% 무슨 일이 벌어져? 표 떨어져요. 표를 못 받습니다. 여자애들이 다 싫을 거 아니야. 특히 니들. 좋겠어? 그래서 여기에서 또 웃긴 얘기가 나오죠. 야, 여자를 군대 간다? 그래, 가는 건 좋은데 그래, 알았어. 그러면 요새 얘기하는 거 고등학교 2학년 이하부터 보내자. 뭐 이런 얘기가 있어. 이런 얘기가 있어.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니들은 보내고 니들은 가는 거고 지금 현재 고3 애들은 안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볼 때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한 10년 이후에는 여자들 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인구가 없어요. 진짜 인구가 너무 없어요. 없어. 나는 개인적으로 여자들 군대 가는 거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왜? 난 딸까지 나빠니까. 나는 갔다 왔어도 우리 딸들은 안 돼. 자, 그럼 이제 이 얘기를 왜 했느냐? 군대 얘기할 때 전방 같은 데 가면 되게 춥거든? 추우니까 아무리 껴입어도 추워. 그래서 나 같은 경우 실제 밤에 새벽에 밖에 나갈 때 보초소 경기에 쓰러 나갈 때 뭐 입었느냐면 잘 들어. 봐, 웃긴 거. 일단 안에다가 속옷 네이 같은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빤스는 제외. 자,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내복 하나 있고 그 다음 체육복 있고 전투복 있고 그 다음 깔깔이라는 게 있어. 그거 있고 야상 있고 그 다음 방한복 입어요. 그렇게 입고 나가요. 위에 같은 경우는. 근데 밑에는 그렇게까지 안 돼. 그래가지고 빤스 다음에 내복이거든. 그래서 뭐를 하나 더 껴 입는데 그게 입는 게 뭐냐면 아주 창피한 얘기인데 여자들 레깅스, 우리 때 레깅스가 없었거든. 레깅스 대신에 팬티 스타킹이라는 게 있어. 그거 되게 따뜻해. 그래서 팬티 스타킹 그걸 입고 그 다음에 내복을 입고 그 다음에 전투복을 입고 체육복 입고 전투복 입고 방한복 입고 그러고 나갔어. 그래도 추워. 달달달 떨려. 엄청나게 추워. 엄청 춥습니다. 겪은 사항이에요. 그치? 근데 요새는 핫팩이란 거 뜨끈뜨끈한 게 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을 거야. 우리 때는 핫팩 없었어. 핫팩 없었어. 진짜.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이 전부 뭐다? 단열을 이용하는 거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단열을 이용하기 위해서 단열재가 필요한데 그 단열재는 오른쪽 1번에 있습니다. 자, 이거부터 배우자. 열의 이동을 막는 물질을 단열재라고 하는 거고 열의 전도 정도가 느린 물질일수록 잔열이 잘 된다라고 해서 밑줄 열의 전도가 느리면 단열이 잘 된다. 그러면 우리 단열재는 금속을 써야 돼? 비금속을 써야 돼? 비금속을 써야 되죠. 금속 쓰면 난리 나는 거야. 특히 아이언맨 정도의 그런 옷을 입게 되면 얼어 죽는 거죠. 더워 죽는 거죠. 자, 그래서 쓰는 것들이 뭐냐? 솜, 스타이로폼 이런 것들, 뾱뽁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내부에 뭐가 있느냐? 공기가 있어요. 자, 여기 공기 동글뱅이죠. 이 공기는 우리 주변에서 아주 값싸게 널린 게 공기니까 얻을 수 있는 제일 대표적인 단열재입니다. 이 자식은 전도 겁나 안 돼요. 알겠니? 그래서 공기는 훌륭한 단열재다라는 거.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니네 겨울철에 파카 입잖아. 알겠죠? 오리털 점퍼 있지? 오리털 점퍼를 지금은 장롱에 엄마가 이렇게 보관을 했을 거야. 그 다음에 겨울이 되면 이제 꺼내가지고 입어라 라고 했을 때 엄마들이 꼭 하는 짓이 있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냐? 지금은 이제 장롱에 꽉꽉 있기 때문에 압축이 된 상태거든. 이 상태를 입으면 단열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걸 자꾸 이렇게 늘려. 늘리면 탕탕탕탕 쳐져. 그러면 좀 있으면 이게 어떻게 부풀어 올라. 그래서 오리터 팔카 같은 경우는 빵빵하면 그 안에 공기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 그러면 단열이 굉장히 잘 됩니다. 알겠니? 이 공기가 훌륭한 단열재라는 거. 그래서 동물들 같은 경우는요. 겨울에 털이 길어져.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얘가 북극곰입니다. 북극곰. 피부야. 피부가 겨울이 되면요. 어떻게 돼요? 털이 길면서 털이 언제까지나 하늘 위로 솟아오를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어느 정도 솟아올랐다가 이런 식으로 여기 부분이 꺾여. 이렇게 꺾여. 이게 피부에 있는 털들이 이렇게 꺾여.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여기에 공기층이 하나 형성돼. 이 공기층이 뭘 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단열재 역할을 하는 거야. 알겠니? 됐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에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 이런 식으로 요 털들을 세워줘야겠지. 털들을 세우는 근육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잇모근이라고 해요. 이게 근육이고요. 잇모근. 요게 털들이야. 그럼 잇모근이 쓱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럼 잇모근이 이렇게 하고 수축된 상태지. 이게 우리 몸에서도 일어나. 그게 바로 뭐냐? 닭살입니다. 알겠니? 참고적으로 알아둬라. 자, 그러면 기본적인 거 됐고, 그 다음 진공 상태. 야, 진공은 매질 자체가 없잖아. 매질이 없잖아. 그럼 매질이 없으니까 일단 전도하고 대류 막겠지. 맞아요? 전도하고 대류 막습니다. 하지만 복사를 못 막지. 그래서 진공 상태를 만들 땐 반드시 밑에 있는 거하고 세트입니다. 세트. 전도 대류 막고 은도금과 은박지 얘가 뭐야? 반사. 뭐를 막아줘? 복사를 막아주거든. 그래서 얘네들은 같이 묶어주세요. 같이 묶어주세요. 자, 그러면 일단 미술 시작. 공기는 전도가 잘 안 일어나게 해주는 거고요. 자, 진공이 되면 매질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하고 대류를 막아주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얘는 얘하고 세트죠. 은도금, 은박지는요 복사를 막아주는 거야. 뭘 막아준다? 복사가 잘 안 일어나도록 막아주는 거야.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그걸 이용한 게 요겁니다. 자, 얘네들은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온병하고 이중창 스타이로폼 요 단열 이용하는 건 별표하시고 나중에 시험 때가 되면 그냥 무조건 외워버리세요.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둘 중에 하나. 주로 잘 나오는 거 보온병. 텀블러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자, 이제 보온병을 딱 보시면은요. 자, 맨 먼저 뭐가 보입니까? 자, 아래부터 한번 볼게요. 이중벽 사이에 진공 공간이 보일 거야. 진공. 그럼 진공이니까 매질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매질 없다. 그럼 매질이 없으니까 전도 일어나? 아니야. 대류 일어나? 아니. 됐지? 그래서 얘는 전도와 대류에 의한 열의 이동을 차단해. 됐죠? 근데 얘는 반드시 복사를 차단해주기 위해서 뭐하고 세트라고 했어? 은도금하고 세트라고 했어. 요거. 그래서 얘는 항상 얘하고 같이 나와야 돼. 그래서 은도금은 뭐냐? 복사에 의한 열의 이동을 차단해. 어떻게 해? 열 반사를 하거든. 열 반사. 됐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내부를 뜨겁게 또는 차갑게 유지할 거야. 근데 문제가 있어. 이 상태로 우리가 밀봉을 시키면 그 안에 있는 액체 또는 음식물 꺼내서 먹을 수가 없잖아. 뚜껑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지. 그래서 위에다 뚜껑을 만들어 놓는 거야. 이때 이 뚜껑은요 그냥이 아니라 이중막입니다. 밑줄 쳐. 이중막. 그럼 이중막에 그 다음 플라스틱이에요. 자, 이거 금속 마개가 아니라 플라스틱 마개야. 왜? 열의 전도가 잘 일어나지 말라고. 됐어? 그래서 얘는 전도에 의한 열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됐죠? 아니면 나무 마개를 해도 되지. 하지만 금속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 겉에는 금속, 안에는 플라스틱 이렇게.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해놓는 거야. 자, 그 다음 주택의 이중창이라고 했는데 스타이로폼도 그렇고 이중창도 그렇고 내부에 뭐가 있느냐? 공기가 있어요. 얘네들은 뭐가 있다? 내부에 공기층이 있어. 공기층이 있습니다. 자, 이 공기층이 있으면 공기층은 뭐라고 했어? 전도가 어마무시하게 안 되는 그런 물질이라겠죠. 주변에서 얻기 쉽죠.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전도를 막아주는 거야. 그 다음 삼중창도 있어요. 삼중창. 이중창에 또 삼중창. 공기층이 두 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좀 비싼 요 샤시 같은 경우는요. 요 내부에 공기가 아니라 질소 같은 거 집어넣기도 해요. 아니면 진공을 만들기도 합니다. 알겠니? 그러면 더 열의 전달이 더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단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단열을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단열 이용하는 건 그렇구나 하고 알아두시면 되겠지. 자, 밑에 한번 보자. 밑에 한번 볼게요. 자, 단열 이용. 자, 아이스박스 차갑게 또는 뜨겁게 유지하는 거. 소방관의 방열복이라고 했어. 열을
뭐야? 열로부터 보호해주는, 방어해주는 옷을 우리가 방열복이라고 하는 거죠. 안 타고 안 뜨겁게 해주는 거. 방한복은 거꾸로야. 이거는 뭐에 해당돼? 안 춥게 해주는 거.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거죠. 차갑게 유지는 아닙니다. 얇은 옷을 여러 개 겹쳐 입으면 그 사이사이에 공기층이 있기 때문에 더 따뜻하는 거야. 그래서 겨울철에는 두꺼운 옷 하나 입는 것보다 얇은 옷 여러 개 입는 게 좋다. 하지만 얇은 거 여러 개 입으면 되게 불편하다. 아까 선생님이 군대 얘기해줬었죠? 그렇게 하면 사람 몸이 이렇게 됩니다. 뚱뚱해져요. 자, 그다음 커튼이나 카펫이나 담요를 깔아. 그러면 열이 이동하는 거, 창문 같은 거 아니면 바닥에서 그 이동하는 걸 막아줘서 집이 좀 따뜻해지겠죠. 그래서 겨울철에 카펫 같은 거, 그다음 커튼 치고 이러잖아. 햇빛 들면 커튼 열고, 맞죠? 니들 다 하는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단열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열평형 상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요건 중요하다. 열평형. 자, 아까 얘기한 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열은 항상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디에서 어디 쪽으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무슨 차이에 의해서 온도차가 있으면 무조건 열이 이동해. 이때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열의 양을 우리는 뭐라고 해? 열량이라고 해. 이걸 뭐라고 한다?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열의 양을 뭐라고 한다? 열량이라고 해. 그 다음 이 열량은 앞으로 대문자 Q라고 쓸 거야. 저걸 뭐라고 쓸 거라고? 대문자 Q. 됐니? 그러면 얘는 열을 이렇게 했고요. 깜짝이야. 뭔 소리야? 이건 열을 잃겠고요. 얘는 열을 얻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 얘는 온도가 떨어져. 자, 지금부터 써볼게. 얘는 열을 잃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걸 열을 잃기 때문에 Q는 열량을 얘기하는 거고 잃었다는 마이너스지. 됐죠? 잃었다는 마이너스야. 그러면 얘는 열을 잃어 열을 얻겠지. 열량은 Q고요. 대문자. 그 다음 얻었으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야. 됐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쓸게요. 여긴 잃은 거니까 1. 얘는 얻은 거니까 업! 이렇게 쓸 거야. 됐니? 니네 조심할 건 여기 있는 열을 얘가 자아주는 거 아니야. 니네 혹시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얘가 100도씨고 얘가 0도씨야. 열이 이동을 해가지고 얘가 0도씨, 100도씨 이렇게는 안 된다고. 이렇게는 되지 않아. 알겠니? 그래서 얘는 어느 정도까지 얻어. 그래서 얘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얘는 온도가 낮아질 거야. 얘는 온도가 어떻게 될 거야? 올라갈 거야. 맞죠? 그러다 보면 고온은 온도가 내려가고 저온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어느 순간 만나는 점이 있겠네? 그 지점이 바로 뭐야? 두 물체가 같은 온도가 되는 거야. 그럼 온도 차이가 없겠지? 그럼 온도 차이가 없으면 더 이상 열의 이동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지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요 지점이 바로 열평형 상태라고 하는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열평형 상태. 이때 이 열평형 상태를 우리가 두 가지 표현으로 씁니다. 첫 번째, 열평형 상태는 두 물체가 같은 온도가 되는 지점. 이게 열평형 상태 첫 번째 정의고요. 두 번째, 같은 온도가 됐다는 얘기는 잃은 에너지와 얻은 에너지가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수식화하면 잃은 열량과 얻은 열량이 같은 상태 Q1 이퀄 Qout 이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해? 열평형 상태라고 해. 그리고 내가 이거 어제 얘기했었죠. 이거 별거 아닌 거. 잃은 만큼 얻어가고 얻은 만큼 잃어가는 거. 맞아? 그러면 이 상태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 이 상태의 이 법칙을 열량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별거 아닌데 법칙이에요. 무슨 법칙? 열량보존 법칙. 자, 그래서 이렇게 열평 상태가 되면 같은 온도가 돼. 그럼 같은 온도가 되니까 더 이상 열의 이동이 있어. 열의 이동이 없겠지. 전도, 대류, 복사 안 일어납니다. 그 전까지는 일어나, 이후부터는 일어나지 않아. 알겠니? 그 다음 이 상태에서 계속 이 온도를 유지하는 거야. 단 이 물체가 다른 녀석한테 열을 뺏기지 않으면. 이해되니?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거. 야, 온도가 높을수록 재영아 입자 운동은? 그렇지. 그럼 얘는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입자 운동은? 얘는. 그럼 열평형 상태가 되면 입자 운동은 누가 더 빨라? 고온이야 저온이야? 그렇지. 같아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열평형 상태가 되면 같은 온도가 됐지? 그럼 같은 온도가 됐으니까 이것 때문에 같은 입자 운동 상태야. 얘는 둔해지고 얘는 빨라져. 둔해지고 빨라지다가 서로 같은 온도냐. 그래서 이걸 편의상 우리가 A라고 하고 이걸 편의상 B라고 한다면 A하고 B는 서로 같은 입자 운동을 갖는다. 누가 더 빠르다 누가 더 느리다 그런 거 없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뭘 할 거야? 그래프를 그릴 거야. 이걸 가지고 뭐 한다고? 그래프. 알겠니?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재밌는 게 있어. A는 온도 떨어진다겠죠. B는 온도 올라가지. 그치? 그러면 니네 그래프에서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야? 자, X축은 시간이다. Y축은 온도예요.
그럼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서 그래프를 그릴 때 세 가지로 그릴 수 있단다. 첫 번째 이렇게 그리면 뭐죠? 시간에 따라 온도가 증가. 그럼 온도가 왜 증가했어? 열 받아서, 열을 흡수해서. 자, 이렇게 그리면 뭐라고 하시면 돼? 시간에 따라 온도가 감소, 열을 잃었다는 얘기지. 그 다음 이렇게 그리면 뭐라고 할 수 있어? 시간에 따라 온도가 변했다,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았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열의 이동이 없구나. 맞아?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이겁니다. 자, 요렇게 그래프 그릴 거야. 내가 지금 현재 직선 꼬라지를 그렸지. 저 직선 꼬라지를 그리면 일정하게 흡수하고 일정하게 감소한다는 뜻이야. 이런 그래프 나오지 않아요. 살짝 보시면 알겠지만 저런 그래프 아니지. 저거 직선 아니야. 곡선이야. 그래서 지금부터 곡선 그래프가 왜 나오는지 그리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 그래프 해석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자, 시간에 따라 온도 변화 그래프입니다. 됐죠? 자, 처음에 고온 물체하고 저온 물체를 각각 빨간색하고 파란색으로 쓸게요. 빨간 거 고온, 파란 거 저온. 됐지? 자, 고온은요, 온도가 요만큼이라고 하자. 몇 도씨는 나도 몰라요. 문제에 따라 틀려지니까. 그 다음 저온은 이거보다 온도가 낮으니까 당연히 요 상태가 되겠지. 됐지? 자, 이제 니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 있어. 예를 한번 들어볼게. 이게 0도씨야. 이게 100도씨야. 됐지? 그럼 사균아, 열평형 상태로 몇 도씨냐?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면 다 틀려. 알겠니? 다시 한번. 100도씨가 있고 0도씨가 있단다? 100도씨하고 0도씨가 있으면 열평형은 무조건 50도겠지. 누가 그래? 자, 지금부터 아닌 얘기 한번 해볼게. 자, 뜨거운 물하고 차가운 물로 한번 설명할게. 뜨거운 물 여기 100도씨 물 한 바가지 있고요. 차가운 물 0도씨 물 한 바가지가 있어. 정확하게 한 바가지야. 섞었어. 막 휘저었어. 몇 도씨가 돼? 그거 50도씨 맞아요. 맞아.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물이 한 바가지씩만 있어? 아니지. 10바가지, 100바가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 자, 다시 한번. 뜨거운 물이 이번엔 10바가지가 있어. 100도씨. 차가운 물은 한 바가지 있어. 0도씨. 야, 뜨거운 물 10바가지 많은 데다가 차가운 물 조금 집어넣은 거야. 그럼 온도가 떨어지는 건 맞지? 근데 50도씨까지 뚝 떨어져? 아니, 살짝 떨어져. 한 90 몇 도? 80 몇 도. 무슨 얘기야, 맞아? 그 다음 이번엔 거꾸로 차가운 물 0도씨가 한 100바가지 있어. 그 다음 아주 차가운 물에, 그치? 우리가 세수를 겨울철에 하려고 보니까 너무 차가워! 그래, 물을 끓여서, 물을 얼만큼 끓였어? 한 바가지만큼. 거기다 뜩 집어넣어봤다. 티 나, 안 나? 안 나지?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가지. 살짝 올라가겠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 바로 이 얘기야. 평균 온도인 50도씨는 두 물체의 양이 같을 때나 가능한 겁니다. 같을 때나 가능해. 만약에 두 물체의 온도가, 두 물체의 질량이 다르잖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중간값 안 됩니다. 그래서 너네 착각하시면 안 돼. 알겠니? 무조건 가운데 온도겠지. 누가 그래? 양에 따라 틀리다. 여기서 양은 뭐야? 질량.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얘가 정확하게 이 정도 있어? 너랑 나랑 1대1의 비율이구나. 근데 만약에 여기 평균인데 여기에 있어? 네가 많고 네가 적구나. 이게 평균인데 여기에 있어 열평형이? 그럼 네가 많고 네가 조금이구나. 뭔 얘기인지 알지? 됐어? 그 정도로 눈치채야 된다. 이거를 뒤에 이제 공식 배우잖아? 이제 계산으로 풀 거야. 지금 오늘은 계산으로 풀지 않아요. 알겠니? 자,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뜨거운 녀석은 온도가 떨어집니다. 차가운 녀석은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실제 실험할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둘 중에 하나만 해. 특히 이거. 여기다 온도계 딱 꽂잖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찬물이고 여기다 뜨거운 물 부어. 그러면 시간에 따라 온도가 나오겠지? 그 그래프를 여기다 그리는 거야. 그래서 그려서 봤더니 스르르르 이렇게 그렸어. 그래서 봤더니 그러면 얘는 얻었으니까 얘는 잃겠지. 그래서 얘의 정확하게 반대 그래프가 여기 고온 그래프야. 굳이 얘하고 얘의 온도계 두 개 꽂아서 실험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귀찮으니까 하나만 하는 거야. 저온 쪽. 됐어?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요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요렇게 같아지는 거야. 됐냐? 됐지? 이 그래프야.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해석은 됐지? 이거 고온하고 저온 중에 누구야? 고온. 얘는 저온. 그래서 이게 바로 A. 그 다음 밑에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온도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거 B. 됐죠? 시험 문제 그래서 누가 고온이냐? A요. 누가 저온이? B요. 그럼 열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니? A에서 B로. 맞아?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온도 변화가 왜 이런 식으로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 나오는지 그걸 한번 보자. 여기 좀 마음에 안 든다. 다시 그리자. 여기는 곡선이 마음에 안 든대. 이렇게. 그래 똑같은데? 다시 그려. 곡선이 휘어질 때까지. 좀 낫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볼게요. A하고 B 첫 번째입니다. 온도 차이 많아요, 적어요? 많지. 온도 차이가 많으니까 열 이동이 많아, 적어? 많겠지. 자, 그러면 조금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얘는 온도가 적지.
떨어졌죠? 그 다음 얘는 온도가 올라갔어. 그러면 아까보다 온도 차이가 더 많아 적어 가영아? 적지? 그러면 열 에너지 이동이 좀 줄어들 거야. 됐어? 그 다음 얘는 또 온도가 올라가고 또 얘는 온도가 내려가니까 어라? 어떤 일이 벌어져? 온도 차이가 더 적어졌네? 그럼 열 에너지 이동이 또 줄어들고 선생님이 별표한 요 지점부터는 열의 이동이 없고 이때 이 열 이동이 없는 요 구간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열평형 상태라고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상태? 열평형 상태. 그럼 열평형 상태를 보니까 두 물체가 같은 온도가 됐지. 나 분명히 같은 온도라겠지. 평균 온도라고 한 적 없어. 이때 이 온도 우리가 대문자 T라고 쓸게. 이 온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열평형 온도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됐니? 자, 얘는 입자 운동이 둔해지고요. 얘는 입자 운동이 빨라진다겠어? 그래서 열평형 상태가 되면 무슨 상태가 된다? A하고 B의 입자 운동은 같다. 맞죠? 됐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 한번 해볼게. 자, 여기다 이따가 쓰겠지만 먼저 써볼게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열의 이동이 있는 구간, 없는 구간, 있는 구간.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열의 이동이 있는 구간, 없는 구간, 열의 이동이 없는 구간. 그래서 이걸로 뭐라고 한다? 온도가 일정하다, 열평형 상태다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열 에너지 있는 구간은 서율아,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까지야. 열의 이동량이 열량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일정하다. 감소. 온도 차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요 구간은 열이 이동하는 열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요걸 잘 풀어야 돼. 요거 온도차가 줄어들어서 그래. 됐니?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열평형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하면 무조건 온도 차이 때문에 열이 이동한다. 그럼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하여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밑줄 쳐.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 상태. 그럼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 상태는 이 상태는 무슨 일이 벌어져? 이런 거죠. Q1 이꼴 Q업인 상태지.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했어? 열량 보존 법칙. 잃은 열량과 얻은 열량이 같은 상태가 바로 열평형 상태야. 그러면 열평형 상태가 되면 두 물체의 온도는 변하지 않는다. 온도는 일정하죠. 그 다음 열을 얻으면 운동이 활발해지고 열을 잃으면 운동이 둔해져. 그래서 이 열평형 상태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 같은 입자 운동이 되겠지. 누가 더 빨라요? 누가 더 느려요? 그런 건 없어요. 그 다음 온도 차이가 클수록 이동하는 열의 양이 많다. 당연한 거.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예제 한번 볼게요.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한 경우 온도 변화와 열평형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두 물체는 같은 물질입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 같은 물체. 예를 들어서 이게 물이면 이것도 물, 이게 기름이면 기름. 알겠지? 됐지?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온도가 높은 녀석이 있고 온도가 낮은 녀석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얘는 온도가 낮아졌고 온도가 올라갔네요. 그럼 열은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맞지? 그런데 처음에는 온도 차이가 크다, 작다, 크다. 열 이동이 많네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열 이동이 없다, 줄어들었고 세 번째는 열 이동이 더 줄어들었고 그 다음 어느 구간 이거부터는 열 이동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니들 여기까지 띵띵띵띵 해놓고 여기부터는 열 이동이 없다라고 써놓으세요. 열 이동 없다. 그게 뭐야? 열평형 상태.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하지. 이것도 다 표시하는 거야. 요거. 그런 다음에 왼쪽에다 써. 자, 무슨 일이 벌어져? 시간이 지날수록 이동하는 열량은 감소한다. 온도차 크고 작아지고 더 작아지고 없어지고. 그래서 이 열평형 상태가 되면 같은 입자 운동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 줬던 거 온도가 높은 물체가 잃은 열량은 온도가 낮은 물체가 얻은 열량과 같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 Q1 이꼴 Q업. 맞아? 됐니?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밑줄 치시고요. 이게 무슨 법칙? 열량 보존 법칙 써놔. 열량 보존. 자, 그 다음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현재 여기 선생님이 별표한 요 지점, 이게 열평형 온도죠. 열평형 온도가 가운데 있어? 아니지. 정확하게 가운데 있으면 양이 똑같다겠지. 질량이. 지금 어느 쪽에 있어, 가영아? 위쪽에 있어, 아래쪽에 있어? 그럼 이걸 뜨거운 물, 이걸 찬물이라고 한다면 누가 더 많은 거야? 그렇지, 찬물이 많은 거야. 알겠어? 찬물이 많은 거야. 나중에는요,
요거 비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 비율. 저 비율 가지고 너와 나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다라는 거 싹 다 구할 거야. 오늘은 산수가 안 들어가. 다음 시간부터, 다음 주부터는 산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돼. 뭔 얘기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이제 2번 나오는데요. 열표현 상태 이동이 나옵니다. 이용이 나옵니다. 이거 별표하시고요. 얘는 뭐하고 비교를 해야 되느냐? 위로 올라가면 단열이 있지, 단열. 요거하고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바로 요거야. 단열 이용. 그래서 3번하고 밑에 있는 열표현 상태 이용하고 두 개를 묶어. 그 다음 뭐라고 써야 돼? 비교라고 쓰세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선생님은 뭐 하라는지 알겠어? 다시 한번 볼게. 에이씨, 나 안 된다. 자, 요거하고 요거 이렇게 두 개를 묶으라고. 누구하고? 열표현 상태 이용하고 두 개를 묶어. 그 다음에 거기다 나 비교라고 써놓으세요. 걔네들 비교하는 거 잘 나와. 자, 열표현 상태 이용이라고 했는데 이건 뭘 이용하는 거냐? 같은 온도가 되는 걸 이용하는 거야. 알겠어? 다시 한번. 열표현 상태 이용은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와요. 얘는 뭐라고? 같은 온도가 되는 걸 이용해. 그럼 같은 온도가 되면 뜨겁게 유지되거나 뜨겁게 일정하거나 차갑게 일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요. 열표현 상태 이용은 바로 뭘 얘기하는 거냐? 같은 온도 상태로 만들어서 화살표 뜨겁게 유지하거나 또는 차갑게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 이게 바로 열표현 상태를 이용하는 거야. 즉 뜨겁게 같은 온도로 만들어주거나 차갑게 같은 온도로 만들어주는 거야. 나 뜨거운 녀석. 근데 내가 만약에 냉장고수로 들어가면 내 몸은 차갑게 유지되겠지. 맞아? 나 차가운 녀석. 내 몸을 온장고 뜨겁게 만들어주는 가열하는 장치. 거기다 집어넣으면 내 몸이 따뜻하게 유지되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온도계로 온도를 측정한다 라겠어. 미술청 온도계. 그러면 온도계는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여기서는 전통적인 온도계 얘기 한번 해볼게요. 비접촉 시 우리 적외선 온도계 그런 거 아니다. 자, 이게 수은 온도계라고 하자. 수은 온도계. 자, 이 수은 온도계에는 수은이라고 하는 액체 금속이 들어있거든. 이 새끼는 열 받으면 부피가 커져. 부피가 커지는데 웃긴 게 뭐냐? 1도씨마다 부피가 커지는 정도가 일정해. 그래서 얘는 평상시 일반적인 공기 온도야. 이 자식을 우리가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하느냐? 겨드랑이 같은 데 낍니다. 처음엔 간질간질 간지러워 이렇게 돼. 그 상태에서 오랜 시간이 되면 내 몸에 있던 열이 이 온도계로 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내 몸은 열을 잃고 얘는 열을 얻어. 근데 내 몸 덩어리가 더 크지 얘보다. 맞아? 그래서 나는 온도 변화가 굉장히 작아. 알겠어? 근데 얘는 온도 변화가 크겠지. 질량이 작으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 자식이 내 몸의 온도하고 똑같은 상태가 돼. 내 몸의 온도 몇 도씨 상현아? 그렇지. 36.5도씨. 됐어? 그래서 딱 보면 36.5도씨구나. 38도씨구나. 이렇게 찾는 거야. 됐어? 이게 온도계야. 그래서 온도계로 온도를 측정한다. 체온 같은 거 측정할 때 이렇게 하는 거고.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지. 알코올 온도계 알지? 알코올 온도계 같은 거 물속에다 집어넣으면 시간이 지나면 열을 잃거나 얻어가지고 온도계의 눈곱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너네 혹시 알코올 온도계 저렇게 생긴 거 있지? 저거 빨간 거. 벽에 붙어 있는 거 있지? 저걸 가지고서 물에 끓는 점 측정하는 데 쓰지 마라. 왜? 깨져버립니다. 빡! 그렇게 해서 깨져버리면 엄마한테 뒤지게 혼나요. 저 알코올이 막 주변에 가스레인지 이런 데 묻으면 겁나게 안 지워지거든. 그래서 엄마한테 뒤지게 혼난 새끼가 바로 나야. 알겠어? 온도계를 하나 주워가지고 물에 끓여주면 정말 100도씨인지 확인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온도가 쭉쭉 올라가더라고. 그때 뺐어야 되는데 계속 놨더니 얘가 어떻게 딱 깨져버리더라고. 알겠니? 그래서 체온계는요. 여기 저거 체온계가 아니라 기온계라고 하거든. 저 기온계는 물에 끓는 점 측정하는데 어울리지 않아요. 그거는 유리가 좀 더 두꺼운 거야. 알겠니? 조심하시고. 그다음 한약팩을 어디에 집어넣어? 뜨거운 물속에 넣어. 미술청 한약팩을 뜨거운 물에 넣어.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중탕이라고 합니다. 그럼 따뜻하게 먹을 수 있죠. 그럼 너무 뜨거우면 찬물에 집어넣으면 차갑게 먹을 수 있죠. 그렇지? 자, 그 다음 냉장고 속 음식을 넣는다라고 했어. 미술청 냉장고 속 음식. 그러면 얘들아, 냉장고 속 음식은요, 음식을 냉장고에 집어넣으면 나중에 냉장고하고 음식이 한 몸이 돼. 그렇지? 그래서 얘는 차갑고 얘는 뜨거우니까 얘가 얘한테 열을 주는데 얘가 더 많고 얘가 적지? 그래서 나중에 같은 온도 차가운 음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이거하고 비슷한 거. 야, 이 짓거리는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요새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 계곡에 수박을 넣어놔. 그치? 아니면 소주하고 맥주 넣어놔. 왜? 터지라고! 열을 뺏어가라는 얘기지.
계곡 그 넓은 덩어리에 수박이라고 해봤자 질량이 작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열을 잃고 그 다음 계곡물은 열을 얻지만 흐르는 물이야. 그리고 물도 많아. 그래서 온도가 살짝 올라가겠죠, 걔는. 맞지? 근데 그래봤자 안 시원해요. 그 다음 두 번째, 계곡물 마시면 되겠냐 안 되겠냐. 정 먹을 물이 그거밖에 없으면 먹어야겠지. 근데 일반적으로 마시면 그 안에 박테리아 같은 거, 세균 같은 거 많아요. 잘못하면 배앓이에. 맞아? 그래서 무슨 문제냐? 그 수박 덩어리 그 껍질에 세균 등 덩어리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생각해봐. 계곡에 나만 놀아? 아니잖아. 너도 놀고 너도 놀고 너도 놀고 너도 놀고 얘도 노는데 서현이가 위에서 오줌 쌌어, 똥 쌌어. 그럼 그것들이 수박에 묻을 수도 있잖아. 맞지? 그래서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 그냥 차라리 아이스박스 큰 거에다 수박을 집어넣고 가든지 안 들어가면 잘라서 냉장고에 보관한 걸 아이스박스에 집어넣고 가면 오히려 더 시원합니다. 무슨 얘기 알겠어? 니들은 나중에 커서 그런 짓 하지 마라. 응? 자, 그럼 생선을 얼음이라고 했어. 밑줄 쳐. 생선을 얼음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름철에도 생선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 하나 더 알려줄게요. 야, 얼음 기껏해야 몇 도씨밖에 안 되지? 0도씨. 0도씨 잘 봐. 0도씨 이상이 밑으로는 내려갈 수가 없어. 아니, 얼음은 여름철에 0도씨가 한계야. 왜? 덥잖아. 더운 상태에서 얼음 위에 생선을 놓게 되면 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녹고 있기 때문에 얘는 0도씨가 해당돼. 그러면 생선 상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전통적으로 무슨 짓거리 하시지? 그렇지, 소금 뿌려요. 그래서 실제는요, 얼음 위에 소금을 뿌려. 그러면 이 소금이 어떻게 되냐? 얼음을 조금 빨리 녹게 만들어요. 하지만 온도를 엄청나게 낮게 만듭니다. 얼마까지? 영하 20도까지. 대략 영하 20도에 18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생선이 그 위에 어는 그런 사태가 발생돼. 알겠니? 그래서 여름철에 전통시장 같은데 얼음 위에 생선이 있으면 상한 거 아니야? 아니, 안 상한 거야. 영하 20도 정도야, 거기는. 참고적으로 알아둬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열평 상태 이용. 얘네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얘는 뜨거운 온도, 차가운 온도. 그치? 얘는 뜨겁게, 얘는 차갑게, 얘도 차갑게 유지하는 거. 이게 전부 뭐다? 열평형. 니들 정말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냉장고가 나오잖아? 그럼 위에 보면 단열에 뭐가 나왔어? 아이스박스가 나왔어. 그래서 헷갈리기 시작해. 아니야, 아이스박스는 뭘 만든다고? 단열재로 만든다. 알겠어? 그 다음 그 단열재로 만든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채운 다음에 음식을 집어넣게 되면 차갑게 열평형 상태를 만든다. 헷갈리지 마세요. 알겠니? 자, 그래서 기본적인 거 됐고 오른쪽. 자, 오른쪽 7번만 보자. 자, A하고 B가 있는데 A는 아래고요, B는 위입니다. 니들이 이사를 가서 여기다가 히터, 즉 난방기하고 냉방기를 설치할 거야. 어디다 에어컨을 설치하고 어디다가 히터를 설치해야 돼? B는 위죠. 여기다가 에어컨을 설치하는 거고 여기다가 난방기를 설치하는 거죠. 왜? 뜨거운 공기는 위로,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가니까. 됐죠? 자, 그래서 따뜻한 공기는 위로 갑니다. 그래서 난방기는 어디에 설치해? A.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갑니다. 그래서 냉방기는 어디에 설치해? B에 설치하지. 이거 무슨 차이? 밀도차. 그러면 이건 뭐 이용하는 거야? 찬 공기는 아래로, 더운 공기는 위로 가는 거. 서연아, 이걸 뭐라고 해? 열의 이동 방법 중에. 잘했어요. 똘똘해요. 이걸 뭐라고 한다? 대류현상입니다. 써나 대류라고 쓰세요. 열대류. 자, 8번. 솜과 스타이로폼은 공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죠. 공기는 아주 값싼 훌륭한 단열재입니다. 열의 이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전도에 의한 열의 이동만 막는다? 아니지. 전부 다 막아야지. 전대복을 다 막아야 돼. 만자가 틀렸어요. 주택에 이중창 설치하고 카페 깔면 따뜻하지. 따뜻하지. 그치? 그 다음 추운 겨울에는 두꺼운 옷을 한 벌 입는 것보다 얇은 옷 여러 벌. 그러면 그 사이에 공기층이 형성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4번만 동글뱅이. 자, 9번입니다. 자, 9번 보시면 하나는 50도, 하나는 10도예요. 됐지? 자, 그러면 한 놈은 A고 한 놈은 B인데 중간에 막이 하나 있는데 이걸 치웠다라고 할게. 그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은 이렇게 이동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 들어갑니다. 두 물체의 양이 똑같은 물질이고 똑같은 양이라고 할게. 그럼 얘하고 얘는 어디까지 열이 이동할까? 정확하게 30도까지 이동합니다. 그러면 얘는 몇 도씨에 해당되는 마이너스 20도 감소하겠지? 얘는 플러스 20도 증가하겠지? 그래서 30도가 돼. 그래서 30도가 돼서 열의 이동이 없대? 그건 뭐라고 할 수 있어? 열평형 상태.
그런데 알고 봤더니 30도가 아니라 40도래. 그럼 누가 많다는 얘기야? A가. 그 다음 30도가 아니라 20도래. 누가 많다는 얘기야? B가. 현재 여기는 그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됐죠? 자, 그러면 열은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A에서 B로.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A의 온도가 떨어지겠네? 온도가 올라가겠네? 떨어지다 보면 입자운동 둔해져? 입자운동 활발해져? 그러다가 나중에 같은 온도가 되면 열평형 상태. 그러면 입자운동 같다. 자, 그래서 A의 온도는 낮아지고요. 열 잃었으니까. B의 온도는 높아집니다. 열 얻었으니까. 이때 잃은 만큼 얻어간다? 열량보존. A의 입자운동은 둔해지고요. B의 입자운동은 활발해지죠. A가 잃은 열량은 B가 얻은 열량하고 같지. 이걸 뭐라고 해? 열량보존. 자, 10번. 가는 온도가 떨어졌네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뭐야? 고온. 나는 온도가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뭐야? 저온.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은 A에서, 아니 가에서 나로. 자, 그 다음 첫 번째 A 구간. 온도 차이가 많으니까 이만큼의 열이 이동했겠지. 자, 그 다음 B 구간. 온도 차이가 좀 적어져서 이만큼의 열. C 구간. 이만큼의 열. D 구간. 온도 차이가 없네? 열의 이동이 없지. 바로 선생님이 별표한 요 지점부터는 열의 이동이 없다, 있다? 없다. 이걸 무슨 상태? 열평형. 그 다음 지금 보면은요. 열평형 온도가 어디에 가까워? 가에 가깝지. 그럼 뜨거운 게 많았다는 얘기야? 차가운 게 많았다는 얘기야? 뜨거운 게 많았다. 됐죠? 자, 그래서 1번 가하고 나 사이에 열이 이동하는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지. 자, 열평형 상태의 구간 쓰세요 라고 했으니까 D. 온도가 같은 상태 찾으시면 돼요. 얘는 잘 들어. 주변에 누구한테 열을 뺏기면 이 상태에서 같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열을 얻으면 같이 올라가겠지. 열을 잃거나 얻지 않으면 계속 유지되겠지. 됐죠? 넘겨. 자, 탐구 A.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의 열평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보시면은요. 그림에 한번 좀 알아둬야 될 거예요. 여기 뜨거운 물 집어넣을 거거든? 그럼 얘들아, 뜨거운 물 집어넣으면 시간이 좀 지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져? 열 다 뺏겨요. 열 뺏길 때 어떻게 뺏겨? 그릇한테 뺏길 수 있고 주변 공기한테 뺏길 수 있고. 알겠니? 그래서 이런 실험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있는 이 물질 있지? 이 물질 봐라. 투명하지? 그리고 뭘로 만들었을까? 유리로 만들었을까?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을까? 플라스틱. 왜? 유리 같은 건 열을 잘 전도하잖아. 플라스틱은 덜 전도하지. 너네 뜨거운 물을 유리컵에 담은 거 손으로 만지는 거하고 플라스틱 컵에다 집어넣고 만지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뜨거워? 유리가 훨씬 뜨겁지. 맞아? 근데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인데 봐봐. 이중이지. 요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둘 중에 하나지. 진공 아니면 뭐? 공기층. 그치? 그래서 얘가 지금 현재 이 열량계는요. 이 자체가 실험할 때 손실되는 열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알겠니? 이거 그래서 이 열량계는 단열재로 만들어야지. 단열재로. 알겠냐? 참고적으로 알아둬라. 왜냐면 이 100도씨 물은 집어넣자마자 조금 있으면 막 식기 시작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이제 뜨거운 물 집어넣고요. 그 안에다가 차가운 물 집어넣을 거야. 알겠니? 됐어? 그 다음 이제 차가운 물 집어넣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온도 변화를 살펴볼 건데 거기에 각각 뭐를 올려놨어? 온도계를 올려놨죠. 얘는 누구? 찬물의 온도. 얘는 뜨거운 물의 온도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얘 떨어지겠지. 얘는 어떻게 돼? 올라갈 거야. 그러다가 시간이 되면 같아지겠지. 그래서 밑에 있는 그래프 보세요. 처음 온도 몇 도씨? 60도씨. 얘 몇 도씨? 10도씨. 자, 그러면 잘 봐라. 60 더하기 10, 70. 나누기 2, 35. 그치? 그럼 두 물질의 양, 이 물과 이 물의 양이 똑같으면 정확하게 35가 나올 거야. 자, 쭉 보세요. 몇 도씨 나왔어? 몇 도씨 나왔어? 30도씨 나왔지. 여기부터가 뭐에 해당돼? 열평형에 해당돼. 그럼 열평형 상태가 30도가 됐으면, 그치? 맞아? 그러면 35도보다 아래에 있네? 맞지? 35도보다 아래에 있어. 그럼 누가 더 많다는 얘기야? 찬물이 훨씬 많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됐니?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거 오른쪽 보세요. 뜨거운 물 온도 내려갔고 차가운 물 온도가 올라갔고 열평형 상태는 여기고 여기는 몇 분부터? 6분부터. 사실은 5분이 빠져있잖아. 여기 5분 빠져있지. 5분. 니네 조심해. 이 표에서는 여기는 열평형 상태 맞지? 그럼 열평형이 언제 시작됐냐라고 물어보잖아. 6분부터라고 하면 틀려. 모른다가 정답이야. 근데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 어디? 4분하고 6분 사이 여기에서 열평형이 시작됐겠지. 맞지? 됐어? 다시 한번. 6분하고 8분은 열평형 상태 맞아요. 하지만 열평형이 시작 언제라고? 4분하고 6분 사이. 그렇게 얘기해야 돼. 대략 5분 정도 되겠죠. 진짜 그러냐고는 여기 봐봐. 뭔 얘기인지 알겠어? 한 여기 바로 직전부터 열평형이 된 거야. 오케이? 확실하다라고 얘기 못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갈 거고
자, 정리 한번 보자. 열은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이동한다?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높은, 낮은. 자,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하면 뜨거운 물체의 온도가 낮아지고요. 찬 물체는 열을 얻기 때문에 높아져서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는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지. 자, 2번, 3번 문제입니다. 자, A하고 B를 접촉할 때 온도의 변화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인데 이건 쉽지? A는 온도가 떨어졌으니까 고온. 얘는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저온. 그래서 열은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이동해? A에서 B로 요렇게 이동하고 있어. 현재 선생님이 별표한 10분 전까지만 이동하고 있는 거야. 자, A하고 B 사이 열이 이동하는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A, B. 그러면 A는 입자운동 둔해짐, B는 입자운동 활발해짐. A를 구성하는 입자운동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어. 둔해진다. 그치? 둔해진다. 그러다가 시간이 10분 이후로 지나게 되면 더 이상 둔해지지 않고 일정하지.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이렇게 써야 돼. 둔해지다가 일정해진다. 다시 한번 뭐라고? 둔해지다가 일정해져. 그럼 둔해지는 경우는 언제야? 마이너스 열량. 여기는 뭐야? 열평형 상태지. 니들 보통 여기까지만 쓰거든? 여기까지 쓰는 거야. 됐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야. 여기서 잠깐. 됐죠? 자, 지금부터 이제 유형 1번, 2번, 3번들을 할 거고요. 됐지? 나머지는 전부 숙제입니다. 다음 주까지. 자, 일단 유형 1번 고체의 열의 이동이라고 돼 있어. 자, 이게 뭐냐? 전도를 얘기하는 거야. 자, 우리 이 열의 이동 방식은 크게 매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매질이 있으면 전도 대류, 없으면 복사. 여기는 고체 매질을 이용하네요. 맞아? 그래서 고체 매질을 이용하니까 전도인데 이 전도는 써라. 얘는 입자에 직접 이동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뭐 때문에 열을 전달하는 거야? 입자가 제자리 진동하면서 입자가 충돌해. 옆댕이 있는 새끼하고. 그 입자 충돌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잘 봐. 현재 여기 금속막대의 입자가 별표라고 하자. 이건 쓰는 거 아니야. 설명 들어. 그럼 얘가 얘 때문에 막 지랄발광하겠지. 막 지랄발광하면 그 옆댕울이 있는 녀석에 부딪힐 거야. 그러면서 열을 전달해. 또 얘가 막 지랄발광하지. 그러면서 그 옆댕울이 있는 애하고 부딪혀서 또 열을 전달하는 거야. 이때 여기 있는 애가 이쪽으로 간다? 그런 건 없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떨어지는 순서를 보면 얘하고 가까운 녀석이 떨어지고 순서야. 맞지?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알 수 있는 거. 아, 열은 1, 2, 3, 4 순서로 전도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런데 문제가 있어. 모든 금속마다 이 떨어지는 시간이 똑같을까? 아니, 틀려. 그래서 여기다 쓰세요. 열이 전도되기 이동하기 때문이라 밑에다가 쓰세요. 금속마다 열의 전도율 차이가 있어요. 뭐라고? 금속마다 열의 전도율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봐봐. 똑같은 굵기와 똑같은 길이의 똑같은 알코올 램프를 사용하고 똑같은 위치에 성냥개비를 촛농에 이렇게 넣어놨어. 부셔놨어. 자, 처음에 뭘 썼느냐? 금. 그 다음에 뭘 썼느냐? 쇠. 이렇게 썼다고 치자. 금은 1초에 떨어졌어. 그럼 쇠 같은 경우는 열 전도율이 낮다고 치자. 그러면 2초, 4초, 6초, 8초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알겠니? 그게 뭐라고? 열 전도율 차이.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죠? 열 전도가 잘 일어나면 저기 있는 뭐가? 저기 있는 나무 막대가 빨리 떨어짐. 이렇게 쓸 수 있지. 금속마다 열 전도가 틀려요. 됐죠? 그 다음 만약에 여기다가 나무 막대 쓰잖아? 그럼 나무 막대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열 전도가 안 일어나지. 그러면서 열만 계속 쌓여가지. 그래서 그 부분이 타기 시작해. 그치? 그래서 그걸로는 실험을 못합니다. 자, 그 다음 2번. 자, 2번 보면 액체 열대류, 열의 이동이라는 거 있습니다. 자, 액체나 기체에서는요. 얘는 써보자. 입자에 직접 이동이 있죠. 이것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야? 바로 열이 직접 전달됩니다.
입자 온도 때문에. 이게 바로 뭐다? 대류라고 하죠. 그래서 니네 알죠? 뜨거운 물은 어디? 위로. 차가운 물은 어디로? 아래로 가죠. 그래서 얘가 위로 가고 얘는 아래로 가. 이거 무슨 차이? 밀도 차이. 맞지?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건 쓰지 말고 설명 들으세요. 밀도는 찝이라고 해서 부피분의 질량이야. 밀도, 밀집도. 상대적인 질량차, 무게차. 자,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있는 물은 똑같은 물이에요. 똑같은 물인데 온도가 틀리지? 그러면 온도가 틀리면 어떻게 돼? 질량은 같은 상태에서 부피만 바뀐 거야. 그래서 뜨거운 물하고 차가운 물 중에서 온도가 높으니까 부피가 얘가 크고 얘가 살짝 작아. 부피가 크니까 밀도는 작죠? 그러니까 위로 가는 거고. 부피가 작으면 밀도가 크겠죠? 그러니까 아래로 가는 거지. 맞아? 그래서 얘는 전부 무슨 차이? 밀도 차야. 알아둬. 그래서 요 대류는 써놔. 밀도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다.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입니다. 효율적인 단열 방법 찾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효율적인 단열 방법. 단열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단열이 뭐예요? 열을 차단하는 거. 그럼 단열이 잘 된다란 말은 우리가 뭐라고 했지? 단열이 잘 된다. 동의어. 온도 변화가 크단 얘기야? 작단 얘기야? 작단 얘기지. 됐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을 전부 같은 온도로 만들어. 처음 온도 같아. 뭐 100도면 100도. 아니면 1000도면 1000도. 1000도는 말도 안 되죠. 그냥 50도로 가자. 5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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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도. 그런 다음에 얘는 공기, 그냥 공기. 얘는 신문지. 얘는 손수건, 얘는 알루미늄 포일. 그런 상태에서 겨울철 밤에 바깥에 같은 장소에 동시에 놨어. 처음 온도 몇 도씨? 50도씨. 그럼 시간이 지나서 나중 온도를 보는 거야. 나중 온도를 봤더니 온도가 제일 조금 떨어진 녀석. 그 자식이 뭐야? 단열이 잘 되는 녀석. 온도가 많이 떨어진 녀석. 처음에 50도씨였는데 나중에 영하 20도야. 그치? 70도나 떨어졌어. 이런 녀석은 단열이 안 되는 녀석이죠. 됐지? 그래서 보면은요. 어떤 녀석이 제일 좋으냐라고 돼 있어.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아니면 포일이라고 돼 있지. 아니면 포일입니다.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음박자 일종의. 반사를 막아줘. 이한 거를 반사해서 열이 안에 같이 들어. 그 다음에가 누굴 것 같아? 신문지 정도 됩니다. 이건 사실 요걸 보고 해야 돼. 요런 거. 알겠어? 그래서 이거는 잘 봐. 저 얘기할 때 이 얘기 살짝 한번 해볼게요. 처음 온도하고 나중 온도 요 온도 차이가 적은 녀석이 단열이 잘 된다고 했지. 이건 내가 그냥 풀어줄게. 자, 공기 보자. 처음 온도 몇 도씨? 60. 얘 얼마? 52. 그럼 몇 도씨 바뀐 거야? 마이너스 8도씨지. 얘는 몇 도씨? 마이너스 11도씨지. 얘는 몇 도씨? 1도씨지. 그렇지? 마이너스 1도씨. 얘는 몇 도씨? 마이너스 4도씨야. 그러면 온도가 제일 조금 바뀐 게 누구야? 톱밥이네. 그럼 단열이 제일 잘 되는 녀석이 누구야? 네가 1등. 그 다음 누구야? 스타이로폼 2등. 그 다음 얘가 3등, 얘가 4등이야. 그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를 가지고서 니들이 알 수 있는 사실 잘 들어.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엄마한테 대들었다가 엄마가 너 나가 이 집에! 그래서 내보냈어. 겨울철에. 그러면 밖에 나가서 모래 속에서 오늘 하룻밤 자야지 하면 얼어 죽기 딱 좋지. 맞아요? 그럼 제일 좋은 거 뭐야? 톱밥 속에서 자는 거야. 톱밥 속에서. 맞잖아. 근데 톱밥이 어디 있어? 자, 하나의 팁을 알려줄게요. 얘들아, 겨울철이건 여름철이건 밖에서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내가 야상에서 잠을 자야 돼. 제일 좋은 게 뭘 것 같아? 구하기도 쉽고 정말 따뜻해. 뭘 것 같아? 재영아, 뭘 것 같아? 좀 있으면 쫓겨날 거잖아. 미리 알아둬야지, 상식으로. 뭐가 제일 좋아? 풀? 모기도 많고 그러는데? 아니, 어떤 걸 덮고 자는 게 제일 따뜻할까라는 거야. 정답! 너 쫓겨봤구나. 그러니까 알지? 생활 속의 상식이지. 신문지 겁나 따뜻해요. 개 따뜻합니다. 어떻게 하냐고? 잡았으니까.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대학교 이제 잔디밭 같은 데 있거든? 친구들하고 술 처먹다가 다 잔 거야. 다 잤는데 추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술 먹을 때 우리 이렇게 앉아서 깔고 있었던 혹시 너네 교차로 뭐 이런 거 알아? 신문지 뭐 부인 광고 뭐 광고 있는 거 있거든? 그걸 우리가 엄청 가져갔단 말이야. 깔고 앉으려고. 그거를 전부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었거든? 정말 따뜻하게 잘 잤어. 그러다가 갑자기 막 새소리 들리고 막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눈을 딱 떠가지고 살짝 봤거든? 사람들이 아침부터 학교 가고 있는 거야. 도서관 가는 거야. 나는 도서관 가는 길 한복판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이게 학교 도서관이 이렇게 있으면 학교 단디밭 앞에 있고요. 근데 나는 요런 데서 자고 있던 거야. 그 걔들이 나를 보면서 얼마나 웃었을까. 근데 웃긴 거 뭔지 알아?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햇빛이다. 이렇게 하고 딱 보고 애들 같이 창피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또 잤어. 근데 웃긴 거 뭐야?
나뿐만 아니라 내 친구들 5명 다 여기서 자빠져 자고 있던 거야. 그런 다음에 나중에 한 11시인가 10시인가 그때 깨우더라고. 야, 밥 먹으러 가자, 속쓰려.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이러면 큰일 나. 특히 남자애들 말고 여자애들은 이렇게 하면 난리 난다. 어? 니들은 잠은 집에서 자는 거야. 저거 집에 저거 진짜 좀 있으면 끝날 거 오련히 알면서 미리 덮고 있어.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아, 하나 더. 박스 알아? 박스? 최고입니다. 안 늦게. 알겠니? 자, 숙제는 여기 139페이지 유제 1번하고 2번부터 뒤에 내신 숙수 여기까지 143페이지까지 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